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임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자, 우려할 만한 사고가 발생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혁신을 몰고 온 그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처음으로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지난 5월 7일 그 미국 플로리다주 고속도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모델인 테슬라 S가 트레일러와 충돌한 겁니다. 운전자인 조슈아 브라운 씨가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뒤에 지난달 말에 결국 숨졌습니다. 자동주행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 당국이 1차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자동주행 시스템이 하늘과 트레일러 색깔을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사고 상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대형 트럭이 테슬라 S 앞에서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그 테슬라 S가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트럭의 그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사고 지점이 탁 트인 교차로였는데 그 트레일러의 차체 옆면이 하얀색이었고요. 트레일러의 배경처럼 된 그 하늘이 이제 그 밝게 빛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센서가 트레일러와 하늘빛을 구분하지 못하고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고요. 그 트레일러 운전자는 그 당시 사고를 낸 테슬라 S 자율주행 운전자가 그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동주행 시스템 인공지능이 트럭의 하얀색을 하늘빛으로 잘못 인식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원인은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면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사고가 난 건데요. 네. 한창 이 주가를 올리던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지금 안전성 논란 커지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현지 언론들은 그동안 별다른 감독 없이 발전해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커져왔지만 이번 사고로 큰 의문이 생겼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고요. 운전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테슬라의 나스닥 주가가 폭락하는 등 테슬라사는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는 관련 업체의 경쟁도 치열했었는데요. 테슬라뿐 아니라 구글과 GM, 알파벳사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신기술을 과신하는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자 이런 당국의 규제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급부상 그리고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는 공통적인 이 신고립주의라고 하는 이제 고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부상과 브렉시트로 인해서 엉뚱하게 뉴질랜드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말씀대로 좀 엉뚱하긴 하지만 듣고 보면 일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는데요. 뉴질랜드의 부동산 회사가 최근에 집계를 해봤더니 그 특정 시점에 미국과 영국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나온 그 뉴질랜드의 부동산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하필 영국과 미국인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먼저 영국의 경우에는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의 신규 이용자가 그 직전 13일보다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시점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또 이 대선 예비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트럼프의 독주가 이어지던 그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그 미국 이용자들의 접속률이 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0% 이상 늘어났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는 이런 상황을 전혀 볼 수 없었고 매우 이례적인 그 동향이라는 게 이 부동산 업체의 말입니다. 트럼프의 급부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그 특정 인종이나 종교에 대한 증오, 갈등, 또 분노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또 이방인들과 섞여 살기 싫다. 우리만 생각하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한 것이 역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였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 현상이 영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영국 내에서 그 신고립주의에 따른 위험성을 피해 그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뉴질랜드로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이 부동산 업체의 해석입니다. 이게 뭐 대탈주도 아니고 웬일입니까? 좀 지켜볼 문제군요. 자, 끝으로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에 대한 걱정 커지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에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제시됐다고요? 네, 프랑스 파리시가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서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의 그 시내 운행을 금지했다는 내용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시내에서는 그 주행을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당장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모든 차량에는 이 차량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차량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앞 유리에 붙여야 하고요. 위반하면 35유로 약 4만 5천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대기오염이 심해지자 전격적으로 내려진 조치고요. 그런데 이 조치가 저소득 가구의 그 차량 소유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자동차 오래 타기 운동도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차를 오래 타려 하겠느냐. 자동차 회사가 더 많은 차를 만들어내면서 들어가는 그 환경 비용은 어떡하냐 이런 지적도 만만치 않아서 이 조치가 정착될지 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특권을 내려놓겠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기선 제1사무부총장, 현재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선 사무부총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선입니다. 네. 자, 이 국회의원들 특권 문제에 대해선 워낙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이번 결정 환영한다는 의견 많을 텐데요.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예,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에 보내는 따가운 말씀, 여론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실추된 우리 국회나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혁신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꽤 이 고강도 쇄신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역으로 이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반응도 있습니까? 아직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불만을 표출하거나 아직은 제가 별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이제 공감대가 확산돼 있군요. 네, 그렇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자, 혁신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대목이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법을 바꾸는 아닌가요? 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 진행이 되나요? 예, 원래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당한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도입된 그러한 제도이고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민주혁명이 크게 성숙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불체포 특권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보다는 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오히려 형사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불체포 특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것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그 내용의 골자를 보게 되면은 현재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국회에 상정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다음 본회의 개시에 반드시 자동 표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불체포 특권을 아예 폐지하는 건 아니고 좀 강화해서 개정을 하는 거군요.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폐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네네. 그래서 헌법을 바꾸기 전에 이 법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이 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의원님, 네네. 요즘에 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좀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지침을 내셨던데요. 우리 현행법 비대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비대위 결정 사안이죠. 네네. 그런데 현행법에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입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이러한 제재 규정이나 어떠한 내용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로 선진국 예를 보게 되면은 이 법적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련된 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경우에는 친인척 채용을 연방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고 네. 영국과 프랑스는 채용인을 1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독일의 경우에는 채용은 가능하나 급여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채용을 허용하나 비서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부여되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관련 법을 갖고 있는데 네. 차제 우리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엄정성과 공정성이 더욱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공론화된 상황에서 반드시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20대에선 꼭 법으로 규정이 되어야만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이 발의, 계류, 폐지 이게 악순환이 반복된 것에 대해서 국민 신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그렇습니다. 정말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그 추진을 기대해 보겠고요. 네. 그런데 의원님. 반드시 네. 이제 더 이상 국민들 말로만 하고 마치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갖는 그런 공론비리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실행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이 친인척 채용 논란이 어찌 보면 이 야당 쪽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서부터 비롯이 됐습니다만 지금 계속 이제 여야 3당 모두 자유롭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또 다른 친인척 채용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럼 새누리당 당내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 사례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 차제에 저희 당에서도 이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있는지 이거 자체가 저희가 그동안에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제에 저희 당 어제부터 중앙당에서 의원실을 보좌관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네. 관련 법 제정 이전에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정비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완영 의원 인터뷰 연결하면서 마침 그 기사가 나와서 직접 여쭤보기도 했고요. 네네. 이 운전기사로 채용해서 쓴 건 사실인데 면직 처리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국민의당은 이 건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이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금 중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게 이렇게 도미노가 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안에서는 전수조사하셔서 파악이 되시면 어떤 처리 방침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까지 그 사안의
경중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서영도 의원처럼 딸이나 오빠나 동생을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네. 방금 이완영 의원처럼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것이 그 친인척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은 사안별로 조금씩 틀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네.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영교 의원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이 서 의원이 이것을 관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많이 좀 국민들 빈축을 받았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확전되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관행은 관행이었나 보구나 하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당시 네. 새누리당은 또 이 서영교 의원을 굉장히 이제 맹비난하는 논평 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관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차제에 다시는 그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국회의원들이 받고 비난을 받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없도록 근절시켜야 되겠다. 네. 이런 그 확신을 하고 관련 법 제정 문제라거나 조치 이거는 적절하게 뒤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1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습니다. 이틀 됐습니다. 이틀 됐는데 일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시죠? 예, 이 사무부총장의 역할이 당 살림을 전부 챙기고, 그리고 당 조직, 또, 각종 당회에 참석하는 등등, 좀 바쁜 지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당내 현안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제 혁신 비대위 체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전당대회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 9일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 우선 이 8월 9일까지 약 한 달 남았는데, 네네. 그 전당대회 이전에 253개의 전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16개 시도 대회도 또 개최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선거인단 및 대의원을 확정하고 또 현장 투표도 실시하게 됩니다. 네네. 또 후보별로 그 권역별로 다니면서 합동 토론을 해야 되고, 네.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1년의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새로운 지도체를 출범시키고 네. 또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았는데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다시 끌어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 집단 지도 체제에서 이번엔 당대표와 최고위원 투표를 분리하는 이 단일성 이 지도 체제로의 전환, 이건 확정된 건가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골자로 하는 결정을 하고 네. 최종 결정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의총이 다음 주 6일 날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러한 그 결정을 내린 데에는 여러 가지 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처한 지난번에 4.13 총선에 뼈저린 반성과 또 교훈을 토대로 해서 이런 지도체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흔쾌히 공감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이제 국회 운영위 열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좀 크게 쟁점이 돼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이정현 의원 인터뷰도 했는데 이 전당대회 때 좀 강력한 당권 주자로 의지를 보이셨어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때는 이제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네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된 입장을 마련하는 네네. 것이 적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그게 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당시에 네. KBS 보도국장을 맡고 있던 분과 네.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인데요. 그게 뭐 네네. 지금 인터넷에는 다 공개돼 있고 뭐 보도로도 다 전문이 나와 있는데 그게 네.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신경민 의원은 이게 언론 통제다, 징역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제 또 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는 이제 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통상적인 업무 협조 요청으로 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혹시 네, 예. 따로 그럼 의원님 사무부총장 맡고 계신데 입장 없으십니까? 그것이 부당한 언론 편성권이나 네네. 보도 제작권에 대한 개입인지 그거는 사안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네네.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게 이런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만약에 네네. 부당한 언론의 편성 및 보도 제작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럼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이걸 청문회를 열 사안이다라고 주장하는데 혹시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목은? 그러니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것이 뭐 청문회 대상이냐 아니냐, 네. 사안의 실체가 뭐냐, 뭐 이런 사안의 실체가 뭐냐를 갖다 정확하게 네. 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럼 사안을 좀 분석을 하시고 네. 판단하실 때까지는 입장을 좀 유보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정현 의원 본인은 이 부적절한 네. 발언이었다, 사과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긴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선 제1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네.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